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3월 25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안 가결되었는데요. 내용은 방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로 전세 사기 피해를 혹시 입으신 분 계신다면 이 특별법을 좀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어떤 재산의 안전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은 이렇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법은 정부 그리고 여야가 협의해서 만든 법인데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많은 그렇게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혹시 받으신 분이나 있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재산에 안전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한 이유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어도요, 큰 혜택이 없어요. 특히 과거에 체결된 전세 사기 계약의 만료가 최근 도래하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당연한 것이죠. 이에 이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은요 2년간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하여 경매나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은요, 법조문이 1조부터 34조까지 내용이 방대한데요. 한 17가지를 요약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특별법의 제1조 목적인데요.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법의 제정 목적은요 그럴듯하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 주택을 받은 임차인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3조에 나오는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파산, 회생 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 권한을 확보할 것. 자, 이 말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집행권한이에요. 집행권한을 확보할 것. 이 집행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을 경매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5조 소개합니다. 이 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렇죠?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조부터 8조까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두고요.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 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조부터 11조의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단을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2조부터 14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의 조사를 마쳐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좀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간이 필요하네요. 자, 15조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 사기 피해 결정하는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해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요. 위원회는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한 유예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 유예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채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강제 경매가 됐든 의무 경매를 신청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서 경매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등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을 한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매각 허가를 하여야 한다. 원래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우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을 받았는데요. 우선 매수 신고권은 공유자에게만 있는데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에도 우선 매수 신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 가격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3조부터 4조까지 나왔는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 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 매수권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되며 공공주택 사업자는
취득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6조 소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민사집행법 78조 또는 같은 법 264조 신청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7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8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조를 소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중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의 접수, 피해 사실의 조사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서 또는 자료 제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진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역시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 의견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 6개월마다 전세 사기의 유형,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게 보고할 것, 즉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행 이후 매월 조사해야 돼요.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유형을 조사한다? 아마 올 가을에 이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막 극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실시간으로 전세 사기 유형, 피해 규모를 조사해서 이런 특별법을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다시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